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영사 라프입니다. 에너지 관리 한방의 흐름 잡기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공기 조화가 어떤 건지에서부터 출발해서 공기 선도를 해석하기 위한 공기 상태들을 배우게 되고 3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기 조화를 하기 위한 부하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느낌으로 쭉쭉 배워갔었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리고 왜 여기를 배우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에너지 관리 과목의 세부 강의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긴 빠진 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오늘 강의는 공기조화에 대한 기초 이론을 알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간단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이번 시간 내용도 시험에 출제되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에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는 내용들이니까 짧고 담백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준비되셨으면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공기조화가 어떤 건지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공기조화란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 등의 조건을 사람이나 물품이 요구하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공기조화라고 합니다. 공기조화는 보건용 공기조화와 산업용 공기조화로 나눌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해서 알맞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보건용 공기조화라고 하고 산업 현장이나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운전되는 기계에 대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산업용 공기조화라고 합니다. 의미 자체는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보건용 공기조화,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음압병리경실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압병리경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과거 코로나19처럼 공기에 의한 감염이 우려되는 환자들을 격리시키는 병실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런 음압병리경실의 경우에는 물론 각 병동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온도는 22에서 26도 정도, 습도는 40에서 60%, 그리고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 음압을 유지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에 뒤에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지만 기압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고 병실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나가면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음압을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산업용 공기조화의 경우에는 자동차 도장 공장을 예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제품의 내식성과 외관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도장을 하게 되는데 이 도장 처리의 경우 습도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조건들도 중요하겠지만 습도를 너무 높지 않게 유지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습도가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으면 왼쪽 사진처럼 백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가요? 공기조화에 대한 중요성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처럼 공기조화는 우리 실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고요. 조금만 관심 가져 보시면은 공기조화에 관련된 재밌는 부분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공기조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웠다면 다음은 유효온도라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공존행동은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 등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조건을 맞추어야 비로소 적절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온도는 얼마, 습도는 얼마 이런 식으로 매번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습도와 기류 등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온도의 개념을 이용해서 온도 하나만으로 표현하는 약속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시초가 바로 유효온도, ET값입니다. 유효온도는 온도, 습도, 기류의 영향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온도 감각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하고요. 이때 습도는 상대 습도 100%, 기류는 속도 0m/s 일 때를 기준했을 때 온도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단순히 온도 30도라고 말한다면 이때의 습도나 기류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습도와 기류를 하나의 통일된 값으로 고정시켜 놓는 거죠. 이 유효온도 개념은 건축, 농업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 기상청에서도 이렇게 유효온도처럼 온도와 습도 및 기류를 묶어서 표현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지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열지수라는 건 여름철에 기온과 습도를 고려한 온도를 의미하게 되고, 이 온도에 따라서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등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겨울에는 습도는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습도보다는 바람의 영향을 고려해서 풍속 냉각 지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풍속 냉각 지수는 말 그대로 바람을 고려했을 때의 체감 온도를 의미하는데, 이 지수를 통해서 겨울의 한파주의보 또는 한파경보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참고로 이런 부분들은 시험엔 나오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부분들을 직접 느껴보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기억에도 잘 남고 재미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실 이 유효온도라는 개념은 꽤나 오래된 개념이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개선 및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유효온도 다음에 쓰여졌던 개념은 수정유효온도 CET라는 개념입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온도에는 복사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복사열이 고려된 글로브 온도계를 사용하는 것을 수정유효온도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 이 수정유효온도에서 그 다음 발전된 것은 신유효온도입니다. 신유효온도는 기존에는 상대습도 100%를 기점으로 했지만 좀 더 현실 반영을 하기 위해서 50%를 통과하는 점을 기준했고, 풍속 또한 0.15m/s로 기준을 변경시켰습니다. 마지막, 여기서 한 번 더 개정하게 됐는데 바로 표준 유효온도입니다. 표준 유효온도에서는 상대 습도는 그대로 50%, 풍속은 0.1에다가 대사량과 차기량이라는 개념을 추가적으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량과 차기량은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교재에 표현해 두긴 했지만 그냥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보면, 공기조화를 위한 조건들을 온도로 묶어서 표현한 것을 유효온도라고 불러줄 거고요. 이 유효온도는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좀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반영을 위해서 수정유효온도, 신유효온도, 그리고 표준유효온도까지 개정 및 발전되어져 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깔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이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불쾌지수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불쾌지수는 온도와 습도만으로 쾌감의 정도를 표현한 것을 말하는데요. 한때 이 불쾌지수를 이용해서 기상을 많이 판단하곤 했습니다. 현재는 사실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불쾌지수라는 단어 자체는 크게 사용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불쾌지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간혹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산 공식 한번 소개해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불쾌지수 DI라고 쓰는데, DI는 0.72 곱하기 건구온도 T 플러스 습구온도 T 프라임에다가 40.6 더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리가 없어서 불쾌지수 표는 따로 들고 오진 않았는데, 교재에 있는 불쾌지수 표를 참고하시면 DI 값의 수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불쾌감의 정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가요? 이번 시간 크게 어려운 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흐름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3문제 정도 문제 준비했으니까 같이 풀어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공기조화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중 일정한 공간에 공기를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공기조화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 공기조화 4요소 살펴본 적 있었죠? 기온, 습도, 기류, 청정도였는데 보기 3번 보시면은 색도는 아니었으니까 답 3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유효온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유효온도 정의 한번 먼저 써놓고 살펴보러 갈 건데 유효온도는 온도, 습도, 기류의 영향을 하나로 묶어서 온도 감각으로 표현한 것을 말했고요. 이때의 상대 습도는 100%, 기류는 0m/s일 때를 기준한다고 했습니다. 자, 보기 1번부터 가볼 건데 1번은 온도, 습도만을 조합한 게 아니라 기류까지 묶어서 조합한 거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보시면은 각기 다른 실내 온도에서 습도에 따라 실내 환경을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습도는 고정되어져 있으니까 잘못됐죠. 3번 보시면은 바람이 없는 정지된 상태에서 상대 습도가 100%인 포화 상태의 공기 온도를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니까 답 3번 정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4번 계속 볼 건데 유효온도 선도는 건구온도 대신에 글로브 온도계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글로브 온도계를 사용하는 건 유효온도에서 한 단계 발전시킨 수정 유효온도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불쾌지수를 구하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불쾌지수, 이론 시간에 배웠던 공식 한번 떠올려 보시면 di는 0.72 곱하기 t 플러스 t 프라임에다가 40.6을 더해서 구할 수 있었고 뭐 공식만 알면 정보값들은 다 있으니까 단순히 넣고 풀면 되기 때문에 구해보시면은 81.64 해서 답 4번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공기조화 기초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강의는 가볍게 들어주시는 느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 주셔야 할 유형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